한 언론 때문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65세의 찜질방 사장님이었는데요. 그 사장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언론에 대서특필까지 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장님과 관련된 국가적인 오해도 있었다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전히 젊었을 때의 날램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찜질방 도윤 사우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한도윤 노인의 하루는 항상 장작을 패는 소리로 시작됐죠. 칼칼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도끼 소리는 동네 사람들의 알람 역할을 했습니다. 65세의 도윤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굵은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장작을 드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힘찼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고 말수는 적었죠. 하지만 찜질방을 찾는 단골들은 알았습니다. 도윤의 침묵 속에 담긴 깊은 따뜻함을. 아이고, 도윤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몸은 괜찮으세요? 맞은편 국밥집 최할머니가 건넨 인사에 도윤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장작을 차곡차곡 쌓으며 짧게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은 어떠세요? 아휴, 그럭저럭이죠. 도윤 씨네 찜질방 아니면 벌써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도윤의 아내 순자는 사우나 안쪽에서 수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움직임으로 수건을 접는 순자의 손길에는 25년 부부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찜질방은 단골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퇴직한 교장 선생님, 동네 슈퍼 아저씨, 그리고 목욕하러 온 초등학생들까지. 도윤 사우나는 세대를 아우르는 동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물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 민수가 웃으며 외치자 도윤은 그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아이들은 도윤을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말은 적지만 항상 작은 사탕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친절한 할아버지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찜질방의 평화는 갑작스러운 방문객들로 깨졌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세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찜질방 앞에 멈춰 섰어요.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윤의 눈빛이 잠시 가늘어졌죠. 저 사람들 누구야? 뭔가 수상한데. 손님들의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도윤은 그저 장작을 패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힘주어 도끼를 내리치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을 뿐이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주변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죠. 저기 도윤 씨, 저 사람들 재개발 얘기하면서 가게 비우라고 협박한대요. 국밥집 최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내 순자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25년 부부의 침묵 속 대화였죠. 걱정 마세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도윤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던 손에서 도끼를 내려놓은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뒷모습은
7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찜질방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남자의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요란하게 울렸어요. 찜질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손님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도윤 사우나인가? 앞장선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굵은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죠. 도윤은 카운터에서 묵묵히 수건을 접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수건을 쥔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찜질방의 열기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니, 이런 데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와,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네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뒤에 선 다른 양복 남자들도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일부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떠났죠. 순자는 남편 옆에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도윤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25년을 함께한 부부는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알아차렸죠. 어르신, 여기 돈은 받으셨죠? 남자가 카운터에 다가와 지폐 몇 장을 툭 던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은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깊고 고요했죠. 손님, 저희 찜질방에서는 예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 한마디에 찜질방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더 큰 목소리로 비웃었죠. 예의? 아저씨, 이런 오래된 찜질방이 예의를 말해요? 이제 재개발되면 어차피 사라질 건데. 남자는 카운터 위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찜질방에 남아있던 손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문 닫으세요, 늙은이. 여기 계속 있다간 불편해질 겁니다. 도윤은 여전히 침착하게 수건을 접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어깨를 살짝 감쌌죠. 여보, 예전 같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에요. 순자의 속삭임에 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시 과거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도윤은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이 동네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도윤에게 다가갔죠. 아저씨,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찜질방 안쪽에서 초등학생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도윤의 다리 뒤로 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 할아버지, 저 사람들 무서워요. 도윤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할아버지가 있잖니. 그 말에 양복 남자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남자들이 찜질방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죠. 양복 남자 중 하나가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찜질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는 재떨이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죠. 저희 권상무님이 정중하게 제안하셨는데 거절하시는 건가요? 도윤은 민수를 순자에게 넘겨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어딘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65세의 노인이라고 보기 힘든 안정감이 느껴졌죠. 물러가십시오. 우리 찜질방은 팔 생각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그 말에 양복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손에 든 재떨이를 도윤을 향해 던졌죠. 이런 쓰레기 같은 곳을. 재떨이가 공중을 가르는 순간 도윤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그는 재떨이를 한 손으로 깔끔하게 잡아냈어요. 그 순간 찜질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죠.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도윤은 재떨이를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양복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더 큰 분노로 도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주먹이 도윤을 향해 날아왔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물 흐르듯 움직였어요.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지만 다음 순간 양복 남자는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고 부드럽게 돌려 그대로 넘겨버렸어요. 쿵! 양복 남자의 몸이 찜질방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처음으로 도윤의 눈빛에 날카로움이 번쩍였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뭐야 이게? 다른 양복 남자들이 놀라며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이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마치 유령처럼 손을 피했어요. 그리고 곧 그 남자도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았죠. 실내 사우나는 순식간에 격투장이 되었습니다. 타일 바닥 위에서 도윤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65세의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이었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세 번째 남자가 소리쳤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몸은 이미 허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놀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마치 수십 년간 매일 연습해온 듯한 정확함이 느껴졌죠. 마지막 남자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그저 한 손을 들어 보였을 뿐인데 남자는 저절로 주저앉고 말았죠. 단 1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조폭 넷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찜질방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어요. 숨죽인 손님들의 눈빛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죠. 도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수건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고요했고 표정도 평온했어요. 마치 그저 매일 하던 일상적인 일을 한 것처럼 보였죠. 이거 진짜 뭐 하는 양반이야? 바닥에 쓰러진 양복 남자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의 시선이 카운터 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낡은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윤이 있었습니다. 태극 마크가 그려진 도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으로는 국제유도 대회에서 받은 금메달들과 트로피가 놓여 있었죠.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마이너스 한도윤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어요. 25년을 함께한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여보, 오랜만에 운동하셨네요. 순자의 말에 도윤은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굵은 손에는 여전히 접은 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인 양 담담했죠. 다음 날 아침 찜질방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그는 다른 조폭들과는 달리 세련된 외모와 당당한 걸음걸이를 가졌죠. 바로 권상무였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신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권상무는 찜질방에 들어서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도윤은 묵묵히 수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한도윤 씨, 80년대 세계 유도 선수권 3연패했던 그 한도윤 맞으시죠?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권상무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배신자로 기사 떴던 인간이 아직 살아있었네.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90년 도윤이 30세 때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한 직후였죠. 도윤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훈련비 횡령에 관한 협회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의 용기를 배신으로 둔갑시켰어요. 경기력 하락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낙오자의 모함.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16살 딸 미연이 교복을 입은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신문을 보여주며 너희 아빠 배신자래 라고 놀렸다는 거였어요. 아빠, 진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미연의 눈물 젖은 질문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어린 딸에게 복잡한 어른들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빠는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 후 미연은 어머니의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시는 한국에 안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 차가운 마지막 인사가 평생 도윤의 가슴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이후 미연에게서 온 편지는 모두 순자 앞으로였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결혼식 초대장도 손녀의 사진도 오지 않았죠. 여보, 순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도윤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25년을 함께한 아내는 남편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때 세상은 당신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가 있어요. 도윤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작은 온기가 25년의 침묵을 견디게 한 힘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찜질방이나 하고 있었군요. 영광의 순간에서 이런 곳으로 추락하다니. 권상무는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눈빛은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카운터에서 나와 권상무 앞에 섰죠. 내게는 추락이 아닙니다. 선택이었어요. 권상무가 떠난 후
찜질방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걸. 도윤은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가르는 소리만이 찜질방 마당에 울려 퍼졌죠. 여보, 밥은 먹어야죠. 순자가 내민 도시락을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찜질방의 구조, 문의 위치, 복도의 폭,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도윤의 예상대로 검은 차들이 찜질방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이번엔 10여 명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저 사람들 정말 싸우러 온 거예요? 순자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30년 전 세계 무대를 휩쓸었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손님들은 모두 뒷문으로 나가시게 해줘요. 도윤은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근육의 기억은 여전했어요. 그는 찜질방 안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점검했죠. 누가 여길 내줘? 우린 25년을 이 자리에서 살았는데. 찜질방 곳곳이 그의 눈에 무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 귀퉁이에 쌓인 목욕용 나무 대야, 미끄러운 타일, 바닥, 두꺼운 수건들. 그는 이 모든 것을 활용할 방법을 구상했어요. 사우나 내부는 좁고 길어서 한 번에 2명 이상은 들어올 수 없겠군. 탈의실에서는 로커를 이용하면 되겠고. 도윤은 머릿속으로 전투의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유도의 핵심은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 좁은 공간을 활용하면 숫자의 열쇠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있으면 다쳐요. 빨리 나가요. 민수가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도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는 이런 거 많이 해봤어. 도윤은 수건을 집어 팔에 감았어요. 젖은 수건은 단단한 방망이도 감쌀 수 있죠. 그는 쟁반 3개를 전략적 위치에 숨겼습니다. 금속 쟁반은 임시 방패가 될 거였어요. 조폭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 도윤은 찜질방의 온수 밸브를 살짝 조절했습니다. 곧 뜨거운 증기가 사우나실을 가득 채웠어요. 시야가 제한되는 환경은 그에게 유리했죠. 너희들은 썰매를 타본 적 있나? 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타일 바닥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제 바닥은 아이스링크처럼 미끄러워졌어요. 그는 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가볍게 어깨를 돌렸죠. 이제 땀 좀 흘릴 시간이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조폭들이 찜질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폭력의 의도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이미 그들이 넘어질 지점, 부딪힐 각도가 보였죠. 유도 챔피언의 눈은 전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최할머니가 문틈으로 걱정스럽게 들여다보며 속삭였어요. 도윤 씨, 경찰에 신고했어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말했죠. 경찰이 오기 전에 이 일은 끝나 있을 거라고. 조폭들이 찜질방 현관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어디 숨었어, 할아버지? 오늘로 이 찜질방은 끝이야.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내부에는 뜨거운 증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어요.
마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뭐야 이거? 앞이 안 보이잖아. 조폭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불렀지만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가까이 모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누군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습니다. 도윤이 증기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처럼. 뭐야? 어디 있어? 두 번째 조폭이 방망이를 휘두르려 했지만 젖은 수건이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간적인 당혹감에 그는 균형을 잃었고 도윤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를 바닥으로 안내했어요. 이것이 유도의 본질이었죠. 힘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 미끄러워. 바닥이. 세 번째 조폭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물에 젖은 타일 위에서 그는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어요. 도윤은 그저 살짝 어깨를 밀어줬을 뿐인데 그의 몸은 벽을 향해 미사일처럼 날아갔죠. 저 뒤에 있다. 잡아. 네 명의 조폭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도윤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대야를 들어 첫 번째 공격자의 가슴을 가볍게 쳤어요. 그 충격에 남자는 뒤로 밀려나며 동료들과 충돌했죠.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은 조폭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30년 전 세계 챔피언의 기품이 살아있었죠. 마지막 두 명의 조폭이 출구를 향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찜질방 문을 밀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 누군가가 막고 있었죠. 뭐야? 문 좀 열어. 문이 살짝 열리며 국밥집 최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안 돼요. 우리 동네 도윤 씨를 괴롭히면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거예요. 문틈으로 보니 최할머니 뒤에는 동네 상인들, 찜질방 단골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벽이 되어 찜질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우리한텐 병원이고 선생이고 가족이에요.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새벽마다 장작 패는 소리로 우리를 깨웠잖아. 이제 우리가 도윤 씨를 지킬 차례야. 조폭들은 안과 밖에서 포위되어 체념한 듯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증기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다음에 오실 땐 목욕하러 오세요. 도윤의 말에 조폭들은 더 이상의 저항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가자 모여있던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도윤은 그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부끄러운 듯 웃을 뿐이었죠. 조폭들과의 싸움 이후 찜질방 앞은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의 이야기가 동네를 넘어 뉴스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65세 찜질방 주인, 조직폭력배 10여 명 제압이라는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찜질방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한도윤 씨. 저는 대한일보 기자 박지연입니다.
도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라는 단어는 그에게 상처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박지연은 그의 표정을 읽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저는 25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도협회 비리 고발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그의 팔을 잡아주었어요. 박지연은 노트북을 꺼내며 계속 말했죠. 당시 보도가 왜곡되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협회 전 간부의 증언과 내부 문서들이요. 도윤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25년 전 그가 고발했던 비리의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죠.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25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특집 기사로 나갑니다. 잊혀진 영웅, 한도윤 마이너스 사실상 국위선양의 아이콘, 언론의 희생양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도윤 사우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뉴스를 보며 도윤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특히 기자의 마지막 멘트가 모두의 가슴에 울렸죠. 그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우리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순자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2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죠. 여보, 미연이가 전화했어요. 순자의 말에 도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미연이 직접 걸어온 전화였어요. 그녀는 뉴스를 보고 연락한 것이었죠. 아빠, 미안해요. 내가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지 수화기를 꼭 쥐고 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찜질방 안의 주민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었죠. 다음 날 아침 권상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법 재개발 압력과 폭력 행사 혐의였어요. 찜질방 폐쇄 압박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동네 사람들은 찜질방 앞에 모여 도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축하가 아니었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정의,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축하하는 마음이었죠. 도윤은 수건을 목에 걸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죠. 일주일 후 도윤 사우나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오래된 찜질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도윤은 낡은 장식장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도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오랜만에 꺼내보는군요. 순자가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도복을 펼쳤어요. 태극마크가 그려진 흰 도복은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기억은 선명했죠. 옛날 생각나요? 순자의 물음에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영웅이 되려던 건 아니었어. 그저 땀을 잊지 않으려 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이해가 흘렀죠. 바로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이 찜질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찜질방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유도 챔피언이었다고. 민수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도윤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죠. 할아버지, 진짜 금메달 땄어요? 도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메달이 아니라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도복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계속 말했어요. 자, 이제 이 낡은 도복이 다시 일할 시간이구나. 그날 오후 도윤 사우나 앞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무료 찜질방 DAY-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하루. 도윤은 입구에 서서 주민들을 맞이했어요. 그의 옆에는 처음으로 도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선생님, 우리에게 유도도 좀 가르쳐 주세요. 동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찜질방 문이 활짝 열렸고 따뜻한 증기가 거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입구에는 벌써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국밥집 최할머니, 퇴직한 교장 선생님, 동네 상인들. 그리고 맨 앞에는 도윤의 딸 미연이 서 있었죠. 아빠, 오랜만이에요. 도윤은 말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흘렀어요. 25년의 침묵을 뚫고 흐르는 진정한 땀이었죠. 순자도 다가와 가족을 감쌌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내걸린 오래된 메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메달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진실과 정의, 그리고 결코 지지 않는 땀의 상징이었죠. 이제 다시 시작이다. 도윤의 작은 속삭임과 함께 찜질방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도윤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